홀로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살고 있는 박복한 과부 명옥이는 시집간 지 처음으로 10년 만에 친정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저 친정집을 바라만 본 채로 지난 10년간의 세월을 회상하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 못난 딸년이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구만이라. 때는 10년 전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 홍배대감의 딸 명옥이는 그녀의 혼사 문제로 한바탕 집을 시끄럽게 만들었지요. 뭐시라고야? 명옥이 네 지금 누구한테 뭐를 하겠다고? 아버지, 지는 거 산 넘어 옆마을 송매골에 사는 덕파리한테 시집을 가렵니다요. 아, 이거사 네가 뭐가 부족해서 양반집도 아니고 하물며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닌 그런 병들어 늙어 빠진 호래비를 모시고 사는 소장농한테 지금 시집을 가겠다는 말이냐? 거 덕팔씨가 아버지 눈에는 그저 그런 천한 소장농일지는 몰라도 아버지를 끔찍히 모시는 효자 아들인데다가 심성 또한 한없이 착한 것이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덕팔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구만요 아버지. 명호가 내 니를 위해 한참 전부터 매파를 통해서 그 우리 마을 이진사댁 아들 갑수를 네 신랑감으로 떡하니 점지를 해놨는디 굳이 그런 좋은 자리를 놔두고 네 지금 고생길이 훤한 그런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갈라고 그러냐잉. 나는 그 반대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니를 그런 곳에는 절대 보낼 수가 없구만. 아버지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한테는 돈도 돈이지만 저를 잘 알고 평생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덕팔씨가 아니면 절대 시집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 아시라니까요. 그래? 네 끝까지 지금 고집을 부리겠다 이 말이지? 딸이라는 것들은 전부 출가외인이라더만 그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만. 그래 명옥이 네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은 네 자유인디 말이다. 그 내 뜻을 거역하고 그 집으로 시집을 갈 거면 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일랑은 연을 끊고 앞으로 그 집 식구로만 살아야 할 것이구만.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것을 각오하라 이 말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협박을 하시고 참말로 부녀지간에 연이 끊어진다고 해도 이번만큼은 저도 물러설 수가 없겠습니다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하구만요. 무엇이라? 이것이 끝까지 꼴도 보기 싫구만. 그 덕팔인지 뭔지 그놈 집구석으로 당장 물러가거라잉. 명옥이는 집안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산 너머 옆 마을에 살고 있는 덕파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시아버지를 모시면서도 덕파리와 부족하지만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명옥이 덕파리에게 시집간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마누라고 나 일 다녀올라네. 오늘은 덕춘이 어르신네 논에 일하러 가신대요? 그래요 오늘도 거내 좀 늦을 것 같구만. 추수 시기가 가까워지니 아주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집들이 많아 아주 정신이 없구만. 그나저나 벌써 3년이나 되어버렸네. 당신이 나한테 시집을 온지. 내 참말로 당신한테는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미안하고 그렇구만. 아이고 갑자기 일하러 가시다 말고 그것은 또 무슨 소리시랍니까? 아 자네가 나한테 시집을 온 이후로 3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극진하게 모시면서도 그거랑은 반대로 친정하고는 완전히 발을 끊어버렸는데 내 아무리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이오.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당신 장인어르신한테는 불효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쌓여가는구만. 서방님, 그 이야기람은 인자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으면서 또 말을 꺼내십니까요? 그래도 말일세 마누라. 이제 자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3년이나 되었고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그 장인어르신 좋아하는 것 좀 사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가보는 것 어떻겠는가. 아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아무리 장인어르신이 절연하자고 했기로써니 그렇다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계속해서 발을 끊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자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내 기분도 좀 가벼워질 것 같기도 하고 말이오. 당신 말도 일리가 있구만이라. 서방님 기분이 정 그러하시다면 이번 추석 때는 한번 같이 찾아가 보기로 하십시다. 그래요 마누라 참말로 잘 생각했구만. 그럼 내일 다녀오겠네. 명옥이는 어려운 말을 먼저 꺼내준 남편 덕파리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일하러 나가는 그를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명옥 씨, 건 명옥 씨 안에 있단가요? 아, 빨리 좀 나와보란께요. 웜에 이것이 누구요? 덕삼이 오라버니 아니십니까? 우리 서방님은 어디 가고 오라버니 혼자서 이렇게 급하게 우리 집에 다 오셨단가요? 큰일이 나버렸구만이라.
덕팔이가 오늘 논에서 일을 하다가 독사한테 물려버렸는디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뭐시라고라?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이란가요? 이번 추석이야말로 남편 덕파리의 도움으로 3년 만에 다시 친정집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명옥이었지만 남편 덕파리 독사에 물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자 친정에는 가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혼자서 노쇠한 시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이고 내 박복한 것 많이 봤지만 거 명옥이만큼 박복한 것은 또 처음이구만. 그러게나 말이여 언니. 명옥이가 말이여 시집 오기 전에 그렇게 친정집에서 덕팔 씨한테 시집 오는 것을 반대했다고 했는디 겨우 3년 만에 서방이 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뜰 줄을 누가 알았겠어. 집에서 반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연을 끊자고 해서 시집 온 지 3년 동안 한 번도 친정집하고 왕래를 안 했다는구만. 가만 보면 저 가시나도 참말로 독한 구석이 있다니께. 그래도 인자 남편도 저라고 세상을 떴는디 지도 살람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나이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랑가도 모르겠구마잉. 그렇지. 아무리 열렬하고 해도 거 반년이나 감은 솔찬히 오래 갔다고 할 수 있겠다. 내가 내 길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구만. 덕팔이 세상을 떠나고 마을 사람들은 명옥이 금방 친정으로 돌아갈 거라고 모두들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명옥은 무려 7년이나 이 집 저 집을 돌아가면서 품삯 일을 하며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면서 살고 있었지요. 아버님 간밤에 잠은 푹 주무셨습니까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셨던가요? 애미야, 거 덕파리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난 지도 벌써 7년이나 지났구만. 7년? 내 가만 보니 그 긴 세월 동안 이런저런 병치레를 하면서도 끈질기게 일이 살아온 것이 어찌 보면 너를 계속 이 집에 오래 묶어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마잉.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먼저 가버린 사람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아버님이라도 계속해서 제 곁에서 오래오래 계셔야지요. 그러지 말고 아가, 네 이제 그만 재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평생 부잣집에서 자라온 네가 덕파리를 만나 시집을 와서 10년 동안 죽어라 고생만 했는디 내가 네를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다니께. 아버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참말로 서운하다니까요. 저는 살아도 이 집 며느리, 죽어도 이 집 귀신으로 남을 테니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구만요. 그래 아가. 내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이런다잉. 명옥의 과부 생활이 길어지고 이전과는 달리 생계를 위해 품삯일로 이 집 저 집 다니며 얼굴이 알려지게 되자 마을에서는 명옥이에게 흑심을 품는 사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봉섭이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마을에서 일을 잘하기로 소문이 난 농부 봉섭이는 논도 제법 많이 소유하고 있는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명옥이 자신의 논에서 품삯 일을 하러 나왔을 때 첫눈에 반한 이래로 지금까지 명옥이를 쭉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명옥 씨, 그 시간 되시면 이따가 주막에서 막걸리나 한 잔 안 하실랍니까? 내 명옥 씨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말이오요. 무슨 일인데 그러신데요? 제가 얼른 집으로 가서 시아버지 진역을 차려드려야 하니께. 하실 말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란께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 할라니 참말로 쑥스러운디. 제가 그 오랫동안 명옥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구만요. 그 명옥 씨가 이미 혼자가 되신 지 몇 년이나 되었는디. 이것이 갑작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습니까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명옥 씨 하나는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구만요. 와, 웜의봉섭 씨 그것이 무슨 말이랍니까요? 제가 지금 엄연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판국에 그리고 그 서방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는 해도 제 마음속에는 아직 우리 서방님을 위한 자리밖에 없으니께 서로 오다 가다 불편하지 않게 다시는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구만요. 행여 마을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무슨 소문이 마을에 돌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니까요. 몇 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마음을 조심스레 용기를 내어 고백한 봉섭이었지만 명옥이는 행여 시아버지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들릴까 딱 잘라 거절을 하였지요. 그리고 심한 흉년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그해 가을, 추석을 열흘 정도 앞에 두고 명옥이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큰일이구만. 이제 곧 추석이 코앞인데 그나마 받았었던 품삯도 아버님 약값으로 전부 써버렸으니 이거 제사 때 쓸 쌀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겠구만. 그렇다고 제사를 못 지내면 아버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니
참말로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꼬잉. 아가, 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디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는 것이냐? 아, 그런 거 아니구만요, 아버님. 그나저나 아버님 오늘은 제가 좀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좀 댕겨와야 할 것 같으니께. 거 혼자 계시기 적적하심은 옆집에 춘삼이 어르신하고 말동무 좀 하시고 계셔요. 그래, 명호가 조심히 다녀와라잉. 시아버지 흥섭은 며느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기에 축 처진 명옥이의 어깨를 보고 미안함에 그저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읍내를 가겠다고 하고 명옥이 찾은 곳은 바로 마을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말숙의 집이었습니다. 말수가, 내 이런 말 하기 참말로 부끄러운디 말이여. 내 추석 지나고 올해 가기 전에 꼭 갚을 테니 나한테 쌀 서말, 아니 2마리라도 좋으니 좀 꺼줄 수 없겠냐. 내 제사를 할 밥을 지으려고 해도 도무지 쌀을 구할 길이 없구만. 아이고 명호가. 나도 맘 같아서는 참말로 도와주고 싶기는 한디 니도 아다시피 올해가 거 유례없는 흉년에다가 나도 시댁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참말로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구만. 미안하다잉. 미안하기는 무슨 네가 미안할 것이 어디 있다고. 네 말대로 원체 흉년이다 보니 다 어려운 게 당연한 것이지. 내 선옥이 언니한테라도 한번 부탁해봐야 쓰겄구만. 말숙이에게 쌀을 빌리지 못한 명옥은 마을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찾아다니며 쌀을 빌릴 수 있을지 물어보았지만 워낙에 심한 흉년 탓에 누구에게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옥이 말숙이를 찾아간 지 3일이 지나고 아침 일찍부터 봉섭이 명옥을 찾아왔는데요. 봉섭 씨, 무슨 일로 이 아침부터 우리 집에는 다 오셨던가요? 품삯 일이라도 부탁할 게 있으시던가요? 그것이 아니고 이거 민망하기는 한디 이거 받으시구랴. 이것은 웜에 쌀 아닙니까요? 그런디 이걸 갑자기 어째 저한테 주신다고 그럽니까요? 내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닌디. 오다가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께 어깨 너머로 명옥 씨가 추석 때 제사 지을 쌀이 필요하단 이야기를 듣게 되었구만요. 이거 갚지 않아도 되니께 그냥 받아주면 고맙겠구만요. 뭐시라고요? 동네가 좁아놓으니께 별소리가 다 도는구만요. 봉섭 씨 마음은 참말로 고마운디 말이어요. 지는 이 쌀은 받을 수가 없구만요. 받을 수가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란가요? 내가 명옥 씨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은 한 빗짝으로 놔두고서라도 일단은 이거라도 받아서 급한 불이라도 좀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급한 불이고 자시고 제가 봉섭 씨한테 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시아버지께서 아시게 되시기라도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참말로 저를 생각해 주신 것은 고마운디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구만요. 봉섭이는 분명 선한 마음으로 명옥이를 찾았지만 그 마음은 오히려 명옥이에게 여지껏 경험한 적이 없는 서러움과 초라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기분으로는 차마 시아버지를 마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지요. 목적도 없이 그저 발이 시키는 대로 산을 넘고 숲을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바로 그녀의 친정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옥이는 시집간 지 처음으로 10년 만에 친정 마을을 찾게 된 것이었지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 못난 딸년이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구만이라. 한참을 친정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던 명옥. 어느덧 마을에는 어둠이 깔리고 밤이 되자 그제서야 명옥이는 홀린 듯이 친정집 담을 넘어 발소리를 죽이고 광주리로 살금살금 가 그곳에 있는 쌀을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쌀을 담으면서도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키는 명옥. 그녀는 쌀을 가지고 도망치듯 친정집을 빠져나와 어둠을 헤치며 늦은 밤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기 3일 전 명옥의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녀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방에서 나와 마당을 나가보니 글쎄 그녀의 집 툇마루에 자루가 하나 놓여있지 않겠어요? 와 웜에 이것이 다 무엇인데 우리 집 앞에 있다냐. 이것이 쌀이구만 쌀. 앞만 봐도 한 서마을은 돼 보이는디 누가 이런 것을 우리 집에 다 갖다 놨다냐임. 잠깐만 이것이 지금. 받을 수가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란가요? 내가 명옥 씨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은 한 빗짝으로 놔두고서라도 일단은 이거라도 받아서 급한 불이라도 좀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옥이는 그 쌀자루를 들고 곧바로 봉섭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봉섭 씨 지금 저를 동정하시는 겁니까요? 지난번에 분명히 이러지 말라고 했는디 사람 말이 아주 우습게 들렸나 봅니다잉. 네? 네?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시래요? 거 시치미 때도 소용없구만요. 이것이 지난번 봉섭 씨가 저한테 가져온 그 자루 아닙니까요? 밤중에 몰래 우리 집에 놔두고 가면 제가 이것을 받고 뭐 봉섭 씨를 좋아하게라도 될 줄 알았습니까요? 아니,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당최 모르겠는디. 우째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다짜고짜 화를 내십니까?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마을에서 누군가가 명옥 씨가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려고 그런 거 같은디. 사람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눈치껏 받아주는 맛도 있어야지. 우째 그렇게 빡빡하게 구십니까 참말로. 뭐시라고요? 저는요 거 봉섭 씨 도움 없이도 괜찮으니께 다시는 이딴 허튼 수작 부리시지 마시고 이런 동정 안 하셨으면 좋겠구만요. 오엄의 명옥 씨. 명옥 씨. 그렇게 명옥이는 쌀자루를 봉섭이의 손에 거의 반 강제로 쥐어다 주고 봉섭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 흘러 추석 바로 하루 전날 밤. 최근 친정에서의 일이나 봉섭의 일 때문에 좀처럼 잠에 들지 못하고 있는 명옥. 그녀가 한참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이불 속에서 몸을 뒤치닥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웬 인기척이 느껴졌는데요. 봉섭이 그 양반이 참말로 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더만 또 찾아왔구만. 이번에는 내 현장을 잡아서 동네에 이상한 말이 퍼지기 전에 확실하게 혼쭐을 내줘야 쓰겄어. 명옥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달려나가자 이번에도 역시 마루에는 자루가 놓여져 있었고 한 사내의 그림자가 명옥을 보고 당황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명옥은 이번에야말로 봉섭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잡기 위해 재빠르게 달려가 그 그림자를 쫓아가 보니 그림자의 주인공은 봉섭이가 아니었는데요. 와, 웜에 이것이 누구여? 아버지. 아이고, 이것이 아버지 아니여. 지난번에 쌀을 갖다 놔서 이번에는 네 좋아하는 고구마를 좀 가져다 놨다. 거 못된 것이 집에 다녀왔으면 애미 얼굴이나 좀 보고 갈 것이지. 네 애미가 네가 시집간 이후로 10년 동안 만날 네 걱정만 달고 살았는디 말이요. 명호가 앞으로는 말이다. 살림이 좀 힘들어지면 대낮에 다녀가거라. 네가 요전번에 다녀왔다고 네 애미한테는 아직 말 안 했으니까 말이요. 아이고, 아버지 그날 나를 좀 봤으면 이름이나 한번 불러주제 그랬는가. 올해는 날이 빨리 추워지는구만. 얼른 들어가라 명호가. 거 동네 사람들이 보겠구만. 결국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 명호. 하늘에서는 그 두 부녀의 10년 만의 상봉을 축복이라도 하려는 듯 구름에 감춰져 있었던 커다란 달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달빛에 명옥이와 홍배대감의 볼에 흐르는 눈물만이 유난히 밝게 빛이 났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께 내가 그 쌀 안 갖다 놨다고 했잖요.